이번 영상에서는 타사에서 넘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알파7 마크3의 기본 조작 방법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역시 IAF를 먼저 소개해야겠죠? 많은 분들이 iStart AF를 IAF랑 착각하시는데요.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걸 보시면서 당황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가 뜰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iStart AF는 IAF랑 전혀 다른 기능이니까요. IAF는 초기화된 바디 기준으로 중앙 버튼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IAF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초점 모드를 AFC로 변경하신 다음 중앙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전면 다이얼은 조리개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후면 다이얼은 셔터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벌브 모드는 30초를 넘기면 나옵니다. 다만 벌브 모드는 무음 모드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기계식 셔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다이얼 설정에서 전면 다이얼과 후면 다이얼의 기능을 바꾸거나 아니면 바로 밑에 있는 메뉴에서 회전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니콘에서 오신 분들이 사용하시면 좋겠죠? 노출 보정 다이얼을 이용하면 노출을 플러스 마이너스 30탑 빠르게 보정할 수 있습니다. 감도를 변경하시려면 먼저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휠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50에서 80까지는 확장 감도이므로 오히려 ISO 100보다 화질이 떨어집니다. 자동 감도일 때 최소 감도와 최대 감도를 제한하기 위해선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동 감도를 사용할 때 셔터 속도를 제한하고 싶으면 ISO 오토 최소 속도 메뉴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셔터 속도가 125분의 1초 이하로 내려가시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시면 되겠죠? 왼쪽 버튼을 누르면 드라이브 모드와 타이머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방향키를 눌러서 연산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밑에 있는 타이머 세팅도 마찬가지고요. 오토 익스포저 락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구도를 변경하면 노출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참고로 기본 설정은 AEL 지속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전환으로 바꾸면 버튼을 눌렀을 때 노출이 고정되고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야 해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편하신 대로 세팅하시면 되겠고요. AF 온 버튼은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입니다. 참고로 다음과 같은 메뉴에서 반셔터 시 초점을 잡아주는 기능과 노출을 고정하는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 버튼 1은 화이트 밸런스입니다. 여기서 휠을 돌리면 화이트 밸런스를 변경할 수 있고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미세 화이트 밸런스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색온도, 필터 메뉴도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색온도를 조절하거나 미세 화이트 밸런스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 정의 설정에서는 그레이 카드를 이용해서 색온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그레이 카드를 세팅한 다음 중앙 버튼을 눌러서 데이터를 캡처하면 정확한 색온도가 나옵니다. 사용자 정의 버튼 2를 누르면 초점 크기를 변경하거나 초점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플렉스블 스팟은 이런 식으로 초점 크기를 총 3가지로 변경할 수 있고요. 조이스틱이나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초점 포인트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 정의키에서 다중 선택키 중앙 버튼에 초점 설정을 할당하시면 조이스틱 가운데 버튼을 눌렀을 때 빠르게 초점 크기와 초점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초점 모드는 사용자 버튼 3를 누르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AFA는 정지된 물체는 AFS, 움직이는 물체는 AFC로 작동하는 기능인데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DMF 기능은 자동 초점을 잡은 뒤에 렌즈에 있는 초점 링을 돌려서 수동 초점으로 좀 더 정확하게 초점을 잡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사용자 정의 버튼 4를 누르면 터치를 끄고 켤 수 있습니다. FM 버튼을 누르면 기능 메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기능 메뉴는 이런 식으로 수많은 기능들을 마음대로 할당할 수 있습니다. 설정을 변경하기 원하는 메뉴에서 이렇게 휠을 돌려주시면 빠른 설정 변경이 가능합니다. 디스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정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메뉴에서 디스플레이 정보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모드 다이얼을 통해서 촬영 모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적혀진 모드는 촬영 설정을 등록했다가 빠르게 호출할 수 있습니다. 먼저 카메라에서 세팅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곳에 이렇게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SCN이라고 적힌 모드는 초보자 모드입니다. 전면 다이얼을 돌리면 상황에 맞는 세팅값을
쉽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누르면 촬영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오토 익스포저 락 버튼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덱스 표시에서 설정을 변경하시면 좀 더 많이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상위 메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날짜에 어떤 사진을 촬영하는지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왼쪽 버튼을 계속 누르다 보면 이전 달에 어떤 사진을 촬영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동영상별로 따로 볼 수 있고요. AF1 버튼을 누르면 사진을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휠을 돌리면 확대 축소가 가능하고요. 조이스틱이나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확대된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 버튼 3를 누르면 우발적인 삭제로부터 사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포맷을 할 경우에는 사진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사용자 지정 버튼에 등급 지정을 할당할 경우 촬영한 사진에 등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미지 점프 설정에서 별도로 세팅을 해주시면 등급을 지정한 사진에 점프해서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FM 버튼을 누르면 촬영한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복수 이미지를 선택할 경우 여러 장의 사진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사진을 체크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신 다음 스마트폰에서 플레이 메모리즈 앱을 실행시켜서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로우로 촬영했을 경우엔 썸네일로만 전송됩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들은 초기화된 카메라 기준으로 설명한 내용이고요. 사용자 정의키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카메라 조작 방법에 대한 소개였고요. 몇 가지 세팅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노출 노이즈 리덕션은 무조건 끄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장노출을 했을 때 2배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15초 동안 장노출을 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그 15초의 장노출이 끝난 다음 카메라는 15초 동안 추가적으로 핫픽셀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15초 장노출을 하면 30초의 시간이 걸리는 셈이죠. 스팟 측광 위치를 초점 위치 링크로 변경하시면 스팟 초점을 이용할 때 초점 위치와 스팟 측광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노출 표준 조정을 이용하시면 노출 보정 다이얼을 이용하지 않고 노출을 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타사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노출 표준 조정에서 6분의 4를 세팅해 주시면 좋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우선순위 설정을 흰색 우선으로 설정하실 경우 조명이 누런 곳에서도 정확한 화이트 밸런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플리커가 발생할 경우 깜빡임 방지 촬영 기능을 켜주시면 효과적으로 플리커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동영상 촬영이나 무음 모드를 사용할 때는 플리커 방지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조용한 촬영 기능을 켜주시면 무음 모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렌즈 어댑터를 사용할 경우엔 렌즈에서 조리개가 움직이는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고속 셔터를 이용할 때 보케의 일부분이 잘릴 경우엔 이 프론트 커튼 셔터를 꺼주시면 좋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순간광으로 촬영할 때 화면이 깜깜하시다면 라이브 표시 기능을 꺼주시면 됩니다. 초점 잡을 때 삐빅 하는 소리를 끄시려면 오디오 신호를 꺼주시면 됩니다. 재생 미디어 선택에서는 슬롯 1과 슬롯 2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표시 품질에서는 뷰파인더의 화질을 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절전 시작 시간은 기본적으로 1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촬영 환경에 맞게 설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4K 동영상을 촬영할 때 발열로 인해서 카메라가 꺼지는 시간을 좀 더 늦출 수 있습니다. 녹화 미디어 설정에서는 로우와 JPG를 분할 저장할지 아니면 듀얼 슬롯에 동시에 저장할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버전에서는 카메라와 렌즈의 펌웨어 버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신 다음 카메라와 렌즈 펌웨어를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주시길 바랍니다.